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경차 그리고 소형 준준형 중형까지 제가 한번 1000만원 아래로 어떤 차가 이제 좀 적절한지 적정치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차종 선택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제가 중고차를 2012년 2월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근무를 해본 결과 현재 얼마 정도의 적정 시세로 어떤 차를 구매하시는지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까봐 한번 영상을 마련해 봤는데, 오늘은 대형차입니다. 1000만원 아래의 차량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차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형차보다 대형차가 승차감도 조금 더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공간도 더 넓고 한 이제 장점이 있고, 엔진 내구성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형차보다는 조금 내구성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싶은데, 좀 장점만 보자니 누유에 조금 취약한 조금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관리를 잘 안 해주면은 가끔 이제 보호링집에 아주 가끔 방문을 하게 될 때 대형차가 좀 이제 심심찮게 좀 있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2.4 같은 경우에 뭐 세타 엔진을 이제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2.4는 빼고 3.0 내지는 2700cc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모델 위주로만 해서 적정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면 없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아무리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딜러는 있다고 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상은 엔카나 K카에 좀 빠삭하신, 아니면 그 존재를 조금 알고 계신 KB 차차차나 시세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여기를 보면은 조회를 했을 때 뉴스를 보다가 배너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다가 유튜브 프리미엄 아니신 분들은 영상 광고로 이런 사이트들이 나올 거예요. 전국 조합 중고차 내지는 뭐 이제 몇 개만 엄청 많이 있을 텐데, 국민 중고차 경매 조합, 경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인증 중고차, 인증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안심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안심, 경매, 인증 이런 세 가지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있겠지만, 안심, 경매, 인증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웬만하면 허위 사이트다. 이 사이트들이 허위 사이트라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유를, 근거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근거를 말씀 안 드리면 다 지워버리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진들도 도용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차들이 대부분 인천, 부천, 시흥, 안산, 광명, 평택, 뭐 서울 뭐 다 이뻐 보이는 차들을 짜집게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안산의 마트 매매단지에 있는 요 300C, 던육 300C 19라의 0507이라는 차량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 안산 마트 매매단지에 있는 대부분의 차는 여기 카매니저에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0507, 19라의 0507 한번 보겠습니다. 19라의 0507, 19라의 0507 검색을 해보면은 차가 안 나옵니다. 과거에 팔렸거나 뭐 그런 차를 올린 건데, 이 차가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이 4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나와 보면은 방금 그 차가 또 없어졌어요. 이거는 엠파크 매매단지에 있는 차인데 3시리즈 510만 원에 좀 보면은 510만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510만 원 여기 돼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53호에 192, 53호에 192 이 차가 있을까? 없습니다. 엠파크의 인천 경기 지역에 차를 이제 다 망라해서 보는 건데 이 남바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없다. 이 가격에 팔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3시리즈 320D X드라이브 요게 얼마일까?
연식은 2018년 3월식이라고 돼 있고 6,100km 있을까요? 자, BMW 3 시리즈에 저 키로수 2만 킬로 잡죠. 이렇게 해갖고 아무것도 안 찍고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엠파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딱 보면은 뭐 다른 지역에 있다 엠파크에서 뭐 차를 옮겼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2,000km를 찼습니다. 그러면은 다 가격이 3,100, 뭐 2,000, 뭐 200도 있고 무사고 뭐 안 찍어도 차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이트 또 하나하나 다 봐야 되겠죠. 아무거나 찍어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이 배경은 제가 근무하는 매매단지 배경인데 올류 소렌토 디젤 뭐 여하튼 2018년식이 240만원이라고 합니다. 찍어보고 24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차 넘버가 뭐냐 60일 누에 9109 60일 누에 9109 빼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60일 누에 9109 맞나 다시 한번 살펴보고 60일 누에 9109 60일 누에 9109 찍습니다.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라서 더 아는데 아무리 이제 요런 녹용 휠이라고 하는 이제 프레스티지나 그 밑에 럭셔리급의 휠이라고 한다면 럭셔리 맞죠? 이 정도의 뭐 8,000km라고 한다면 아무리 연식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제 1,300, 4, 500일 거예요.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1,000 밑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키로수가 이건데 말이 안 됩니다. 역시 이 사진은 도용됐을 확률이 좀 높아요. 그리고 또 국민이 인증 중고차라는데 여기 또 국산차 들어가서 이것도 저희 매매단지 그림이거든요. 찍어보겠습니다. 53 나에 3650 53 나에 3650 아무것도 안 찍었습니다. 없어요. 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500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500은 고사하고 230만원이라고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적어놨습니다. 뭐 안심번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뻥이에요. 이게 뻥이라기보다는 이 번호는 이제 010이 아니죠. 보통은 01 정직하거나 그나마 조금 덜 정직한 딜러라고 하더라도 요 번호를 왜 이렇게 해놨을까? 안심 중고차 기업이라고 여기 또 들어가 보면은 뭐 찍어보면은 웬만해서는 다 허위입니다. 저는 다 허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16소에 91, 61 이 올류말리부 차량이 300만원이래요. 참나. 16소에 91, 61 16소에 91, 61 역시 없죠? 여기 다 떠야 됩니다. 이 매매단지에 있는 차들은 이 사이트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딜러들이 인천, 부천, 시흥, 안산, 광명, 평택, 수원, 용인 다 매물을 올리면은 웬만해서는 올라옵니다. 웬만해서는 아니라 거의 다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 찍어보는 차 모두 다 없다?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올류 말리부 같은 경우는 진짜 싸더라도 1300, 1200, 1000 밑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 키로수의 이 연식에 무사고 차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터보 LT다 라고 하면은 1500, 1600, 1700 이 정도는 적어도 되지 않을까. 키로수는 더 많겠죠.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당하시는 분들 간간히 보입니다. 지난번에 모 매매단지에 갔을 때 어떤 그 사장님께서 저희 보고 판매해달라고 이제 맡기신 차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어떤 여자 딜러, 이게 딜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격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알기는 어렵고 여하튼 그런 얘기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른 딜러가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여하튼 아직도 네이버나 다음에 가끔 야간 시간을 이용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면은 뉴스 배너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심심찮게 봤습니다. 지금 자료를 지금 이제 많이 캡처해 놓고 그랬는데
여하튼 이제 신문 이제 네이버 다음에다가 대놓고 키워드 광고를 하기가 그 이제 파워링크라고 해서 중고차를 치면은 맨 상단에 예전에는 다 도배됐던 부분을 요즘에 하기가 조금 대놓고 하기가 어려워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문 광고 언론사를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유튜브 밑에 여기 밑에다가 이제 배너 내지는 여기 오른쪽 상단 이쪽 오른쪽 상단에다가 대놓고 하는 경우를 좀 심심찮게 봤습니다.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한 지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좀 보기가 어려워졌죠. 그런데 여하튼 아직도 허위 매물은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전산을 싹 다 보면서 하는 영상도 조만간 다시 예전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적정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수도권 지역, 서울 빼고 인천, 부천, 시흥, 안산, 광명, 김포, 평택, 용인, 수원 뭐 등등 해서 매물들이 어느 정도의 몇 대가 있는지,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차는 연식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조금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부분까지도 한번 휙 빨리빨리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으로 12분 가까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밑에 쪽에 재생 속도를 1.25배로 올리시면은 제 말이 빠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속도를 1.25배 정도 올리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지루하지 않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로 그릴 HG 그랜저입니다. 2011년 1월 13일 날부터 이제 출시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대수는 186대가 있는데, 이 186대는 3000cc에만 해당되는 휘발유 모델만 해당하는 대수입니다. 이 대수들을 이렇게 보면은 HG 그랜저는 좀 대수가 많은데 K7은 대수가 좀 덜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확률적으로 대수가 많은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비교할 차가 더 많아지고 하는데, 금액은 싸게 잡고, 그리고 이제 키로수는 줄이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시면은 대수가 한 대도 안 나오거나 겨우 나오는데, 그 매물을 보면은 보통 들어온 날짜가 오래됐거나 아니면 깡통이거나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회색이거나 비인기 색깔로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싸고 좋은 차는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G 그랜저 같은 경우에 2011년 1월부터 나왔어요. 2012년 11월 정도까지 이런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안개등은 이제 20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똑같은데, 극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가로 그릴에서 13년, 14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12년 12월 3일부터 이 세로 그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휠도 조금 모양이 달라질 수 있고 그렇긴 한데, 극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 차량의 특징으로 보면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누유가 발생을 하면은 자발적인 리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는 분들만 보증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누유가 여기 좀 깊숙한 곳 쪽에, 좀 이제 바깥쪽 앞쪽에서 보이지 않고 조금 약간 한 앞 기준으로 한 1m 정도 들어가면은 그쪽이 좀 젖어 있는 경우가 많고, 엔진 그 본넷을 이렇게 열어봤을 때 이 뒤쪽에서, 엔진 뒤쪽에서 누유가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엔진 그 덮개 뚜껑 밑을 보면은 좀 젖어 있는 경우가 좀 심심찮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한번 블루엔즈,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블루엔즈 예약하시고 방문을 하셨을 때 리콜이 되는지, 아니면 예약을 안 하고서라도 만약에 가게 되면은 리콜 예약 날짜를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점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누유가 조금 빈번합니다. 대형차들이 굳이 HG 그랜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차들이 누유가 좀 일반적일 수가 있어요. 이제 배기량이 좀 사이즈가 크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기량이 좀 낮은 차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10년이 지나가면
미세누유 정도는 조금 있을 수가 있다. 근데 밑에까지 좀 뚝뚝 떨어지거나 리프트를 띄웠을 때 엔진룸이 이 정도 있고 이제 머리가 여기 있고 이제 바퀴 조금 뒤쪽 그 가운데 크로스 멤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뼈대가 있는데 그 근방에서 좀 이제 가운데쯤이 이제 누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엔진 오일을 교환하실 때 그냥 맡기지만 마시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은 아무리 초보자분이시라고 하더라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젖어 있으면은 좀 심하게 젖어 있으면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이제 그냥 엔진을 맡기시지만 마시고 밑에 살짝 보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면 됐지 도움이 안 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차량을 보실 때 뭐 5, 600짜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키로수 좀 많이 봤을 때 모든 차량의 적정 시세 기준은요 15만 킬로 이상은 빼고 15만 킬로 이하로 봤을 때 키로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한 이 정도까지 뭐 그렇다고 해서 1100만 원짜리가 뭐 2만 킬로 3만 킬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적정 시세를 보니까 800에서 1100 사이로 보는 게 적정하겠구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딱 이민용 팀장님 저 800에 HG 그랜저 볼 수 있나요? 라고 하시면은 매물 대수 자체가 너무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마음에 안 드는 차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금액대는 굳이 1100까지는 안 보시더라도 이 가운데 금액 300갭이기 때문에 150을 더 가운데 금액이 150 더해서 한 950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그래도 아예 못 보는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도 고를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이 가운데 정도로 금액을 준비하시고 이제 보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민용 팀장님 그러면은 제가 680짜리 HG 그랜저 어떤 유튜브에서 판매한다고 봤는데 요거는 어떤가요? 라고 하고서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 차가 무조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 차도 아니고 보지도 못했고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정도 선은 보셔야 좀 건강한 차량을 보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임용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럼 680짜리는 좀 어떻다라고 말씀하신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의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들어온 날짜를 한번 봐보시고 보험 이력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리프트를 가급적이면은 좀 띄워서 보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매물을 보러 가셨을 때 아마 그 매물을 구매 못 하시고 댁으로 귀가하시거나 다른 차량을 구매하실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그러니까 많은 딜러들이 유튜브로 싼 매물을 올리고 조금 이제 약간 싸게 올립니다. 여하튼 800에 팔려야 될 것 같은 차량을 예를 들어서 720, 30 정도 판매할 마음 없이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허인가요? 미끼 매물인가요? 아닙니다. 나중에 2, 3개월 정도는 조금 유지를 하려고 하고 그 차를 좀 싸게 올림으로써 누가 봐도 조금만 비교해보면 그 차가 싸다는 거를 인식이 들고 영상으로 올렸을 때 소비자분들께서 오죽하면은 영상으로 올렸겠냐,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방문을 유도해서 다른 차로 유도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저한테 오셨던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HG 그랜저, K5를 보러 가셨는데 MX를 구매하시고 싶으셨는데 다른 차로 계속 보여주더라. 렉서스도 보고, 뭐 BMW도 보고, 뭐 이것저것 봤다. 근데 그게 좀 보기는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HG 그랜저를 보러 가셨다면은 웬만해서는 HG 그랜저는 대충 시세를 보셨겠지만 안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비교를 좀 해보시고 방문을 하셨을 때 HG 그랜저는 어렴풋이 얼마인지는 아실 텐데 다른 매물은 전혀 근거 없이 몇 년식의 몇만 킬로가 얼마쯤인지 여러분들께서는 모르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그 유튜브 딜러들은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 딜러뿐만이 아니라 허위 딜러도 이런 방식을 쓰고요.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현수막 다들 차량을 돌린다라고 합니다.
유튜브 딜러도 그럴 수가 있어요. 환경 설정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은 허위 매물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직할 거야.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기를 치겠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간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공부 꼭 하시고 다른 차로 절대 돌아가지 마시고 딱 한 차종으로만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 위에 클린카드.com은 여러분들께서 이 딜러 전산과 연동이 되는 이제 사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매물들은 그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50만 원이 비싸게 올라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엠파크는 이제 인천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50만 원이 더 비싸게 올라가 있지 않아요. 원래 금액으로 올라가 있고 경기, 수원 뭐 그런 지역의 차도 있는 그대로의 금액으로 올라가 있고 그 금액에서도 깎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난 이 정도 차가 좋겠는데라고 하면은 한 비슷한 적어도 이 적정 시세 안에 있는 차 여러분들께서 계획하신 그 금액대에 플러스 적어도 50이나 100 정도 마이너스 플러스 해갖고 좀 구매하실 만한 차를 다 찍어 두시거나 캡처를 해 두시고 매매단지에 자료를 갖고 가시면은 적어도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했다는 여부는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쉬운 그런 방법이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냥 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 12년, 그러니까 12년 11월까지 HG 그랜저 첫 번째 초기형 모델이 나왔습니다. 3000cc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2.4는 세타2 엔진이 좀 가미가 됐다고 하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는 2.4 엔진 소리도 조금 뭔가 가벼운 듯한 경박한 달깍달깍 뭐 하는 딱딱딱 소리는 아니더라도 좀 이제 뭐 이런 조금 약간 경박한 소리가 조금 들릴 수가 있어요. HG 그랜저도 물론 본넷 열면은 조금 소리가 작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승차감으로 따지면은 2.4보다는 제가 봤을 땐 3.0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HG 그랜저의 또 고질병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누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엔진이 뭐 다 11년, 12년, 뭐 13년, 14년 HG 그랜저가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관리가 다 잘 된 차량은 아닐 수도 있는데 엔진의 누유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쇼바에서 끼기 뭐 이렇게 삐그덕 찌그덕 보통 찌그덕 소리라고도 하고 하는데 조금 이제 원인을 따지자면은 고무 부싱 내지는 쇼바 등등 로우암 등등 덜거덕거리는 소리 있을 수 있고요. 현대 기아의 대부분의 차들이 관리를 잘 안 해주고 끼리리릭 하는 이제 클럭 스프링 이런 관리나 핸들 끝까지 공 닿을 때까지 주차할 때 좀 이제 와일드하게 하시는 분들이 보통 오무기어, 스티어링 기어라고도 하는 부분이 좀 잘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충 30만 원 전후에 돈이 나갈 수가 있고 중고로 고치면은 뭐 17만 원, 20만 원 이 정도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깍깍깍 오른쪽을 살짝 한 뭐 세 손가락으로 잡아도 되고 다 꽉 잡아도 되고 이렇게 깍깍깍깍깍 하면은 뭔가 이 뭉치 가운데 밑에쯤에서 좀 덜거덕거리는 일반적이지 않은 헐거운 그런 느낌이 나면은 스티어링 기어 그 오무 기어가 이제 나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무 기어가 나가면은 리프트를 띄었을 때 이 가운데 한 이쯤에 이제 스프링 검정색 뭔가 이제 고무 막에 검정색 막에 씌워져 있는 그 부분이 누유가 조금 진행됐을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각수가 가끔 이제 모자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두 가지 정도가 누유 그리고 오무 기어 그리고 이제 하부 소음 찌그덕 방지턱 넘을 때 그런 소리가 조금 이제 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주요한 고질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제 차량을 매매 단지에서 보실 때 단지 안에서만큼이라도 조금 움직여 보시고 한 층 올라가 보시고 두 층 올라가 보시고 꼭 약간 너무 천천히 말고 약간은 조금 살짝 과하게
운행을 해보시면은 매매 단지가 보통은 평평하고 약간 이제 무슨 우레탄 폼이라고 할까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평하기 때문에 조금 알아채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좀 검색을 해보고 좀 공부를 해보니까 K7이 하부 소음이 조금 올라온다고 해요. HG 그랜저보다는 조금 이제 한 단계 부품을 좀 원가 절감된 부품을 좀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볼 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 전반적인 다른 부품들도 조금 뭐랄까 고질병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리고 2.4는 웬만해서는 안 보시고 그냥 첫 번째 K7은 2.7이 조금 이제 위주로 대세지 않나 싶고, 이 다음에 2011년 8월부터는 더 프레스티지 K7이라고 이제 살짝 아주 살짝 바뀐 이제 그릴이라든가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 부분이 있는데 이때부터는 3.0, 3.3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적정 시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HG 그랜저 11년, 12년식은 이 가운데 금액은 950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13년, 14년식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금액인 900에서 1400이니까 500을 이제 기준으로 가운데 금액이라고 한다면은 250을 더했을 때 한 1150, 1250 사이 정도 보시는 게 적정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3.0 기준으로요. HG 그랜저 K7 첫 번째는 2.7, 2700cc인데 500에서 800 이렇게 보시면 좋을 텐데 대수가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HG 그랜저 쪽으로 보시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좀 싸니까 좀 대충 시세를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매물이 어떤 게 있나 좀 이제 묶어서 이것도 상관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하부 소음이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니 조금 이제 대수도 좀 부족하고, 기왕이면 HG 그랜저 단일 모델 하나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그리고 더 프레시지 K7은 3.0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K7보다 이제 가격이 극적으로 바뀌진 않기 때문에 연식은 살짝 올라가고 이제 가격은 엄청 극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봤으면 좋겠는데 대수가 좀 부족해요. 3.0 으로만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럭셔리 TG 그랜저는 왜 넣냐, 이렇게 묶어서 넣다 보니까 요거까지 갔습니다. 뉴럭셔리 TG 그랜저는 그냥 TG 그랜저는 2004년 12월부터인가 2005년부터인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릴이 조금 바뀌었고, 그 다음에 뒤에 브레이크 등, 뒤쪽에 브레이크 등이 바깥쪽만 한 2개 정도 LED가 원래 빠졌던 건 똑같은데 안쪽은 꽉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2008년 2월 20일부터 나왔다고 하고요. 적정선은 250에서 450이기 때문에 가운데 금액인 한 350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은 좀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시면 2008년에서 2009년으로 거의 1년 6개월, 1년 10개월 정도밖에 안 나온 모델이에요. 근데 그냥 TG 그랜저랑 요거 뉴럭셔리 TG 그랜저랑 부품이 호환되지 않는 부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VDC 모듈 한번 고장 나갖고 골치 아팠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근데 그 한 건 빼고 대부분 요 차를 팔았을 때 문제가 아직까지는 그 한 건 빼고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5년, 4, 5년, 6년, 길게는 6년, 한 5년 전후 타기에는 나쁘지 않을 수 있는 차다. 5년이면은 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5년 전에 뭐 하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의 기간을 탈 수가 있다. 그리고 금액이 엄청 만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수도 그냥 쏘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저렴하게 한 3, 4년만 타도 뽕 뽑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폐차를 해도 폐차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뉴럭셔리 티지 그랜저는 지금 엄청난 가성비 차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자주 드리거든요. 이 차를 사든 아니면은 뭐 제일 비싸 보이는 요 차를 사든 에쿠스 신형 목적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목적 달성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도 그냥 적응되면은 이거나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싼 차가 좀 최고다. 물론 이제 고칠 확률은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나 좀 똑같지 않을까. 저는 차라리 에쿠스 신형이 엔진 그 보어링 수리를 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보어링 업체를 가면은 꼭 한 대 정도는 보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렇지 않나. 인식이 좀 이미 눈으로 봐왔던 게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바뀌어서 그런지 요것보다 비싸게 요거 사느니 전 차라리 요거. 근데 옵션은 이게 좀 더 좋고 승차감도 확실히 이게 묵직하고 되게 편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자유입니다. 뭐가 더 낫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차가 더 개인적으로 좋다라는 거지 아무리 제가 중고차를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 차가 진리다? 뭐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을까. 뭐가 더 낫다라는 건 없고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게 좋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럭셔리 티지 그랜저는 350 정도가 적정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더럭셔리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텀이 3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0을 더해서 한 550 정도 보시면은 제가 판매를 해보니까 그 정도가 적정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물 대수는 조금 적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고르다 보면은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하시고 LPG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조금 이제 약간 라는 느낌이 좀 어려워지는 느낌이 왜 그러냐. 휘발유도 지금 다 휘발유 기준이거든요. 휘발유도 이렇게 적은데 LPG를 보시게 되시면 더 적단 말이에요. 한 20, 30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키로수 고르고 이제 괜히 또 쓸데없이 비싸 보입니다. 매물이 적고 구매하시는 분들 수요는 많고 하기 때문에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면 뭐예요? 시세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시세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깡통도 좀 그럴 수가 있다. LPG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 5, 6, 700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500 정도 잡으시려고 하시면은 조금 키로수가 좀 상당히 조금 17만, 뭐 15만에서 18만 사이 정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LPG 구매하시려고 하시면은 쓸데없이 좀 비싼 느낌도 좀 있는데 LPG 가격이 요즘에 그렇게 싸진 않아요. 물론 휘발유 경우도 그렇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한 400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LPG 보실 때는. K7도 LPG가 있고 이건 LPG가 있고 LPG 있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BH는 LPG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에쿠스 신형도 LPG 겸용 가끔 있을 수가 있는데 순정으로 나온 게 아니라 원래 휘발유만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럭셔리 그랜저 한 55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네시스 BH 요거는 2012년형 이하 것만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입니다. 2012년형부터 미션 방식이 8단 미션으로 바뀝니다. 에쿠스 신형도 그렇고 제네시스 BH도 그렇고 2012년형부터 그러니까 2011년 말부터 12년형에 해당하는 그 차량들은 미션 자체가 8단 미션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 모델만 기준입니다. 이 적정시세 금액대가 2008년부터 나왔어요. 1월 8일부터 좀 이제 일찌감치 나왔는데 그 당시에 쟤네 실수다 해갖고 엄청 이제 명차라고 해서 나왔는데 지금도 명차냐 라는 생각을 물어보신다면은 조금 이제 누유 조심해야 되고 핸들 그 락 걸리는 거 가끔 이제 좀 힘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된다고 하는데 자석처럼 이렇게 고정이 돼갖고 팍 이렇게 해갖고 갓길에 세운 다음에 조금 식은땀 흘렸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적정선은 이제 판매되는 차 보면은 뭐 400만 원, 500만 원 선 유튜브에 많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차들을 구매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600 이하로 보시면은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유튜브는 다 뭐가 괜찮다, 진리는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생각이지 정답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600 이하로 보시면은 진짜 힘들다. 600만 원으로도 보시려고 하시면은 좀 기대치를 좀 낮추셔야 됩니다. 조금 이 기준이 그랜드는 빼고 럭셔리 그 위에 거 럭셔리 기준인데 600만 원으로 보면은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요. 상태들이. 좀 이제 등급도 좀 낮고 등급이 좀 높으면 키로수가 많고 키로수가 많으면은 내구성이 조금 안 좋을 수 있고 하긴 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가운데가 750이기 때문에 제네시스 BH 보시려면은 12년식 이하로 보실 때는 750 전후는 적어도 준비는 하셔야지. 잠깐만. 이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이전비, 뭐, 매도비, 수수료 다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차 가격만 기준으로 적정 시세를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차 구매하실 때 블랙박스 있는 모델만 구매하시려고 하시고, 내비게이션 있는 모델만 구매하시려고 하실 텐데, 웬만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차들이 다 있는데, 싸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핸들 리모컨이랑, 그리고 계기판이랑 호환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싸구려일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품 내비였으면 좋겠는데, 정품 내비 아니잖아. 난 정품 내비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매물 대수가 확 줄어들 거고, 차라리 없는 모델이나 뭐 좀 있어도, 싸구려 내비 있어도 상관없다. 난 내가 달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 내지는 후방 카메라 나오잖아. 나는, 후방 카메라만 있으면 돼. 내비게이션 잘 안 써. 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으시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T맵 쓰시고, 룸미러에다가 후방 카메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2012년형 8단 미션이 아닌 그 아래 거 6단 미션인 차량을 보시게 되신다면은 750 정도는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에쿠스 신형 같은 경우에는 2009년 3월 11일부터 나온 차입니다. 역시 2012년형 아래 거 8단 미션이 아닌 차 위주로 봤을 때 적정 시세는 900으로 보시면은 진짜 될 수는 있는데 조건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금액인 300을 더해서 1200, 300 정도는 보셔야 그래도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보셔서 좀 건강한 차를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900짜리를 사갖고 수리를 200만원치 하겠다, 100만원치를 하겠다, 나오면은 내가 수리하겠다,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냐? 맞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무조건 나온다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 가운데 정도 금액을 준비하셨으면 좋긴 하겠는데, 수리비가 나오더라도 저는 제일 걱정이, 제가 얼굴 내놓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욕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 판매 후에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가운데 금액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수리비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괜찮다, 나는 최대 1000까지 보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수리비 나올 거 예상하신다고 하고 안 나오면은 땡큐, 나오면은 어쩔 수 없지 뭐 한다면은 적어도 50만원 이상은 잘 안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적어도 보링 수리비 가격이 한, 여러분들이 하시면 한 150 정도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싼 데는 120, 130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엔진 소음으로 보호링 해본 적이 있는 차예요. 근데 보호링을 안 하고 그냥 적당 해갖고 팔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다 잘 봐야 됩니다. 한 대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가운데 금액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체어맨 W입니다. 요것도 제가 안 팔아본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다 한 번쯤은 다 소개해서 판매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처럼 중개 알선으로 판매를 위주로 하고 있고, 이제 알선을 통해서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되면은 수많은 차량 중에서 제 경험을 토대로 거의 10년 정도 중고차를 한
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욕먹지 않을, 전화가 안 올 차량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을 위주로 해서 부동산 복비처럼 수수료를 받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구매 대행이죠. 그렇게 해갖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매매단지 방문하시면은 좋습니다. 같이 상의해 가면서 차를 고르면 더 편하고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당일날 출고도 됩니다. 당일 이전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바로 다음날 이전을 꼭 해서 등록증은 조금 제가 이제 약간 이 업무 저 업무 하다가 좀 늦을 때가 좀 자주 있지만, 그래도 이전 등록증도 이제 보내드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저랑 쓰시는 거예요. 이 차를 갖고 있는 차주들이랑 쓰시는 게 아니시고, 체험엔 W 같은 경우에는 2008년 2월부터 출고 나왔습니다. 출시가 되었습니다. 가운데 금액이 350이기 때문에, 350이면은 가운데 금액이 얼마지? 제 머리가 안 좋아서 175인가요? 그러면은 175니까 675만 원 되겠네요. 한 그 정도의 금액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는데, 한 700 정도 봐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매물 대수가 역시 HG 그랜저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근데 난 체험엔이 좀 좋은데, 인생 마지막 차라고 생각하고 이거 엔진도 좋잖아 라고, 엔진은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옵션이 많다 보니까 이제 슬슬 누유라든가 조금 이제 고칠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쇼바가 잘 고장난다라는 의견도 좀 있는데, 이 전 버전 모델이 좀 그래요. 근데 이 모델도 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쇼바 조심하시고, 약간의 단지 내에서라도 좀 시운전 해보시고, 경고등 다 체크해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00 밑으로 다 맞춰서 구매하시기에는 체험엔 W가 낫겠고요. 그 다음에 약간 넘치더라도 한 이제 다해서 1500 정도, 에쿠스 신형이랑 체험엔 둘 중에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께서는 한 이제 가운데 금액이 좀 갭이 커요. 그래서 400 정도 더하면 1300, 1400 정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 뉴 체험엔 W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알페오는 이제 시작가가 좀 쌉니다. 근데 비싼 차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금액이 500이라고 봤을 때 600, 650이니까 325, 325를 더하면 775, 한 800 전후 보시는 게 좀 적정선이지 않을까. 한 900 정도까지 보셔도 좀 과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역시 여기 클린카드.com에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은, 그리고 또 매물을 제가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좀 업데이트가 좀 미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기 010-8581-8953으로 업데이트 좀 해달라라고 해주시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수도권 전체 서울 빼고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매물은 50만 원이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눈탱이 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거를 미리 공지를 해드리고, 인천 매물만 그래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보다 아주 큰 그 세력에서 조금 이제 해갖고 이제 전체적으로 인천 매물은 50만 원이 비싼데, 인천이 아닌 매물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골라보시면 대부분 인천 매물은 안 고르시지 않을까요? 엠파크 아니면은 수원 매물을 보통 고르시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제 용인 매물이라든가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얼마인지 솔직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8, 900 정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알페오는 이 어시스트는 아닙니다. 올류 SM7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유가 좀 빈번할 수가 있고,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가 조금 비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중간 금액이 750에서 800 정도 보시면은 조금 넉넉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모양이 생긴 게 처음에는 파격적으로 조금 외계인이 만든 뭐 디자인이다, 뭐 너무 시대를 앞서 나갔다라는 디자인이긴 한데, 지금 보면은 좀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젊은 느낌으로 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매물 대수는 그냥 쏘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셔도 수리비 조금 약간 현대기아에 비해서 1.5배 같은 느낌이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싼 맛에, 그리고 또 너무 이제 노티나지 않은 느끼시기에 따라서, 대부분 모델들이 노티난다라는 게 아니고 젊으신 분들도 많이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느낌으로 타시려면은 차값만 한 750 전후로 보시면은 좀 볼만하시지 않을까. 키로수를 낮추다 보면은, 등급을 높이다 보면은 1000이 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차값만. 근데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평생 탈 차도 아닌데 그냥 거쳐가는 차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750에서 800 전후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추천입니다. 자, 오늘은 그 대형차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인기도 순위를 여기서 굳이 매겨보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HG 그랜저가 1번이지 않나 싶고, 거의 비스무리하게, 거의 이것도 공동 1등이다, 제네시스 BH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찾으시는 차입니다. 그리고 뉴럭셔리 TG 그랜저도 1.5등입니다. 더럭셔리 그랜저는 2순위 정도 되지 않나 싶고, 그 다음 순위가 많이 찾는 느낌으로 보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뽑는 겁니다. 그리고 에쿠스 신용도 많이 찾으시지 않나 싶고, 나머지도 소소하게 이제 찾으시는데, 여기 4대 중에서는 알페온 좀 많이 찾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어맨도 간간히 찾으시고 하기 때문에 우열을 특별히 가릴 수는 없고, 뭐 SM7이 구매하는 게 이상하다, 뭐 비추다, 뭐 뉴 체어맨 W가 뭐 비추다,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사실 바에는 요거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보고 싶다, 이건 너무 뭐 흔하다 하시면 K7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잘만 보면. 근데 K7만 보신다 하시면은 좀 어렵지 않나. 왜냐면 대수가 작으니까. 체어맨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수가 작습니다. 이제 두 자릿수라고 한다면은 조금 힘들어요. 더럭셔리 그랜저도 조금 힘듭니다. 일단 보시고, 요게 디자인이 HG 그랜저 직전 디자인인데, 요게 엔진 내구성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요것보다 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연식이 연식인지라 정답은 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쿠스 신형 엔진 보링하는 차가 많아 보이므로 스커핑 소리, 그런 소리 안 나게 하는 부분을 좀 조심하시고, 나머지 부분 차들도 좀 그렇습니다. 현대 기아 특히 핸들 소음, 그러니까 덜거덕 소음과 하부 찌그덕거리는 소리, K7, HG 그랜저 둘 다 동일하게 찌그덕 덜거덕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고질병이기 때문에 잘 유의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돈 들어가면은 좀 많이 깨지는 거는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뉴럭셔리 TG 그랜저는 싼 만큼 뭐 이제 곧 제가 수리비 하는데, 수리비가 생각보다 좀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덜 나올 수가 있고 감당이 될 수준일 수 있습니다. 뭐 나와야 한 30만 원 내외 이렇게 될 수 있고, 빈도수로는 뭐 상반기에 뭐 30, 하반기에 30 이런 느낌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제네시스 BH도 뭐 똑같습니다. 로우암이 가격이 조금 HG 그랜저에 비해서 조금 비싸더라고요. 여하튼 그렇다고 제네시스 BH가 무조건 다 부품이 비싸다라는 건 아니고요. 여하튼 고객님께서 알페온이 좋으시면 알페온입니다. SM7이 좋으시면 SM7이고, 위에 노바를 사겠다고 하시면 노바입니다. 노바 시세가 어떤지는 역시 여기 클린까지.com에서 봐주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모든 차가 라는 생각이 들고, 업데이트 제가 깜빡하고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덜렁거리는 성격이라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저한테 부담 없이 안 사셔도 됩니다. 진짜로 저 바쁠 때 진짜 없거든요. 단지 좀 쓰잘데기 없는 일을 좀 하다가 좀 깜빡거릴 때도 많고 좀 덜렁거립니다. 대신에 차 골라드리는 일만큼은 한치의 실수 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1년에 한 180대 정도
소개를 해드리면은 한 2건 정도는 이제 큰 문제가 있고 작은 거는 한 20-30건 정도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전화가 안 올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믿거나 말거나는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고 댓글 저도 다른 유튜브 보면 댓글 잘 안 남깁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 영상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을 좀 내가 봤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짧게나마 댓글 남겨주시면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 짧게라도 5글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해주면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녹화를 2개 했어야 되는데 오늘은 하나만 하고 잘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새벽 4시 7분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도움되실 자료 한번 준비를 해볼 텐데 아마도 이제 1000 미만의 수입차 좀 알려드리는 그 영상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그게 좀 자료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하면은 뭐 한 차종만 해갖고 딜러 전산 보여드리면서 차 골라보는 그런 영상도 조만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항상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